안녕하세요. 그레이트북스 책육아 지원센터 센터장 정현수입니다. 그레이트북스 내 친구 공룡 전집 시리즈는 5, 7세 유아를 위한 지식 그림책입니다. 내 친구 사회 공룡 전집, 내 친구 수학 공룡 전집, 내 친구 과학 공룡 전집에 3가지 전집이 있습니다. 아직 공룡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에게 4월을 맞이해서 내 친구 공룡 전집의 대표 도서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체험팩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7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리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5, 7세 아이들을 위한 국가표준교육과정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4월의 주제는 봄과 동식물인데요. 누리과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책 읽기 달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달의 누리과정 주제는 봄과 동식물입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는 봄을 맞이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자연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험팩은 누리과정의 4월 주제에 맞게 봄나들이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호 봄이다 라는 제목과 함께 내 친구 과학 공룡에 나오는 밴드맨 그리고 밴드콩이 개나리꽃이 이렇게 가득 핀 곳에서 어디로 가자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유아창의 융합 독서 놀이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봄나들이를 가고 싶나요? 누구와 가고 싶나요? 봄나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를 먼저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봄나들이를 어디로 갈까요? 집에서 가까운 시장으로 한번 가보지요. 요리조리 시장 구경에서는 가게 이름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요. 무엇을 파는 곳인지 보고 가게 이름을 재미있게 적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봄숲에서 길을 찾아요는 길찾기에 대한 활동인데 봄숲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면서 찾아보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꽈당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 다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는 이런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봄을 색칠해 봐요는 봄에 만나는 꽃과 나비들을 자유롭게 색칠해 보면서 봄을 느껴보는 예술 경험에 관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엄마랑 손잡고 나들이 하러 갈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글로 적어보거나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말풍선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 전집 시리즈를 보시면 누리 과정의 5대 영역을 골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관계 영역에 해당하고 길찾기 활동은 자연탐구 영역에 해당하고 응급처치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이 봄을 색칠해보는 활동은 예술 경험, 말풍선을 이렇게 채워보는 활동은 의사소통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누리 과정의 5대 영역을 골고루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룡 전집 시리즈 체험용 도서로는 이렇게 3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회 공룡의 시장에는 다 있어, 수학 공룡의 티라노를 찾습니다, 과학 공룡의 밴드맨 출동, 이렇게 3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친구 사회 공룡 시장에는 다 있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6살 주인공 아이가 형과 함께,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의 형이죠. 형과 함께 멋쟁이 형입니다. 멋쟁이 형과 함께 엄마 심부름을 하러 시장에 다녀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의 심부름해서 바나나 한 송이, 김치만두 8개 이렇게 사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희가 6살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6살쯤 되는 어린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갈 때도 옷을 입는 것도 신발을 신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엄마가 해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치기도 하고 유치원에 지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 커지는 시기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6살쯤 되면은 가까운 곳에 심부름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발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과 함께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가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야호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은 애들이 이제 엄마가 바나나를 사오라고 했으니까 바나나를 사러 가게 되는데, 멋진 형이 돈을 척 내고 이렇게 바나나를 삽니다. 사는데 아이고 뭘 잊었을까요? 얘들아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이렇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아이들은 거스름돈을 잊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돈으로 물건값을 낸 다음에는 남은 돈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는 곳, 즉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아사회 책에서는 시장을 다룰 때 교환의 역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물 교환부터 시작해서 화폐 출현까지 이렇게 그 교환의 역사, 교환의 장소로서의 시장을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개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시장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물건을 파는 곳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떡볶이도 팔고 도넛이랑 꽈배기도 팔고 먹음직한 이 군것질 거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내 친구 사회공룡은 이렇게 아이들의 체험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경험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곳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개념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내 친구 사회공룡 책을 다 읽고 나서 창의융합 독서 활동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보시면 물건을 골라보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게에서 파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안전가위를 이용해서 이 물건들을 오려서 빵가게에는 당연히 이렇게 바게트 빵이라든지 이런 빵들, 머핀 같은 것들을 붙이게 되겠죠. 이런 쉬운 활동을 통해서 가게마다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자기가 너건히 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또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개념을 외우게 해서 흥미를 잃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쉬운 활동을 놀이처럼 반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친구 수학공룡의 티라노를 찾습니다는 길찾기에 관한 책입니다. 마치 미로찾기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 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 4월이 되면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유치원까지, 또 유치원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길을 잘 알고 찾을 수 있어야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활동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길러줍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주인공 여자아이 해나가 자기의 애착 인형인 티라노 인형, 공룡 인형 티라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캄캄한 동굴에서 발자국을 따라가죠. 티라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캄캄한 동굴에서 어디로 가지? 티라노를 찾으려면 여기는 막혔네.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네? 바로 티라노의 꼬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티라노 꼬리가 잘 안 보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작은 부분들을 그림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어른들은 오히려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컴한 동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으스스한 숲속, 조금 더 길이 복잡해졌죠. 하얀 들판의 얼음 사다리를 지나서 화르르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칠룸박이 괴물이 나오는데요. 이 칠룸박이 괴물의 집에서 티라노를 숨어있던 티라노를 만나게 되죠. 만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티라노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오는 과정을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해나의 집으로 오는 과정, 이 과정의 길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미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반복하다 보면 공간 감각을 기르게 도와주는 것이죠. 부록에서는 방금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끊어진 길, 여기는 끊어진 길입니다. 끊어진 길과 여기 장애물이 있는 곳, 장애물이 있는 곳을 피해서 어떻게 집으로 가는지를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여기 부모님 길잡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공룡에는 부모님 길잡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유아 수학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박현정 박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박현정 박사님은 유아에게는 학교에서 하는 형식적 수학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산 문제를 빠르게 풀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틈도 없이 계산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학 교육의 목표, 즉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다. 하나, 둘, 셋이라고 아이가 말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수를 세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추상적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어보듯이 세어보는 경험이라든지 퍼즐 조각을 통해서 세어보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체물을 통해서 반복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학습이 된다면 괴롭겠지만 우리 수학 공룡처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또 그림책을 통해서 수학적 감각을 기르고 점점 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이제 생각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일이 유아 수학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여기 또 활동지가 있는데요. 동물을 찾아보아요 라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룡에 나오는 그림 지도편의 그림을 여기 옮겨온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서 여기 화장실이 있죠. 왼쪽으로 가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원숭이가 나옵니다. 그럼 원숭이라고 답을 하겠죠. 이렇게 쉬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길을 찾는다는 것, 그림 지도를 본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내 친구 과학공룡의 밴드맨 출동, 응급처치를 다루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희 집 아이도 4살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책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본 책인데요. 여기 보면 밴드맨 밴드콩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캐릭터가 아이들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안전사고가 일어난 상황들을 안내해 주면서 그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책인데요. 여기 집이라는 공간이 있죠.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는 사고, 이런 사고들 많이 겪죠. 그런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1, 2, 3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애들이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댔을 때는 수돗물을 빨리 틀어가지고 찬물로 다친 부위를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물집이 이렇게 오르면은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코피가 났을 때 경우인데 1번 내용을 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여, 바닥은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이 왜 들어갔냐 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코피를 흘렸을 때 바닥에 흘린 피를 보고 엄마가 혼낼까 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코피가 나는 것을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말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경우가 뜨거운 것, 그 다음에 목에 걸리는 것을 삼킨다든지 아니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위에 손을 다친다든지 선풍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들이 가장 많죠. 그렇게 하면 다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4컷 만화로 담겨져 있고 딸꾹질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요령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밴드맨 출동책을 읽고 나면 집에 구급상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구급상자에 들어있는 의약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애들은 드물지요. 그런데 뭐 약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의료용 가위 같은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구급상자 안에 들어있는 의약품들의 이름과 쓰임새를 엄마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붙여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 공룡 전집 시리즈는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책에서 익힌 내용을 보강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다양한 추가 구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는 다 있어 이 책을 보고 나서 어떤 물건을 사보는 놀이 활동을 해보면 좋겠죠. 내 친구 사회공룡 전집안에는 이렇게 추가 구성으로 신나는 쇼핑 시장 한 바퀴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다양한 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경험을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서점 같은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표지판의 내용 같은 것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공룡 전집 시리즈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안내지도 들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즐겁게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식 정보를 즐길 수 있는 공룡 친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사회공룡은 나의 첫 사회생활, 첫 사회 탐험의 길잡이 그림책. 내 친구 과학공룡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는 그림책. 내 친구 수학공룡은 수학 감각을 깨워요 수학이 즐겁고 친근해지는 그림책.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식 정보를 공룡 시리즈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식 정보를 즐길 수 있는 공룡 친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